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뉴스온 시작합니다. 강북구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마포구는 코로나19 장기화 속 구민들의 자발적인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의왕시에서는 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을 위해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강릉시가 산불 예방을 위해 수막 수관 설비 타워를 설치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법무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배제 명령을 내리자 검찰총장은 직무 배제 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 등 법적 투쟁을 하겠다고 공언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요. 아직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는 가운데 현 상황에 대한 각 언론사들의 의견 살펴봅니다. 먼저 A일보는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비위 혐의가 징계 사유가 될 만큼 심각하다면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옳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 상황에 대해선 대통령이 직접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경질이든 재신임이든 빨리 결단해서 이 난장판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B일보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임명권을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불관원하듯 침묵하는 건 옳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조속히 파악해 윤 총장 혐의가 확실하다면 징계 절차를 거쳐 해임하는 게 마땅하다며 반대로 추 장관이 월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면 이 또한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일보는 추 장관과 윤 총장 충돌이 장기화하면 전국이 급냉하고 또 소모적인 진영 대결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사태를 막고 양측 주장의 진위를 가리려면 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달으며 국민적 피로감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게 장관의 지휘임은 맞는데요. 청와대는 현재 불거지는 논란과 관련된 모든 사실관계를 조속히 파악해 추 장관과 윤 총장 중 누구를 신임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세청이 지난 23일부터 종합부동산세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납세자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찬반의 목소리가 대립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각 언론사들의 의견 살펴봅니다. 먼저 보수 성향의 A일보는 제목에서부터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됐다며 10년 묵은 9억 원 기준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정부가 부동산세의 과표가 되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90%까지 올리겠다면서 10년 묵은 9억 원 기준은 모른 채 한다며 평생 일군 재산이 집 한 채인 이들에게 집값이 높다는 이유로 그것도 실현되지 않는 이익에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B일보는 종부세 세금 폭탄론은 불온하다며 현재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일부 불만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 투기를 한 다주택자들이 다주택을 처분하는 게 이롭다는 판단이 들도록 종부세를 비롯한 세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종부세 부담을 세입자의 전월세에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도 성향의 C일보는 종부세를 지키되 취득세 등 거래세 인하를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는데요. 현 정부 출범 이후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 건 부인할 수 없지만 집을 사서 오래 보유한 1주택자라면 흔히 말하는 세금 폭탄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정책 목표가 뚜렷한 양도소득세는 차치하더라도 취득세나 등록세 등은 국제적 흐름에 맞춰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 논란, 그 배경에는 24번이나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잡지 못한 정부의 실패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하는 국민청원.
국정 현안과 관련해 누구나 청원을 제기하고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데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한 야구 선수의 폭행으로 지적 장애인이 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원입니다. 피해자의 아내는 지난 2018년 야구 선수 출신의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남편이 지적 장애인이 됐으며 죄를 뉘우치지 않는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청원인은 사건이 일어나던 날 남편과 포수 출신의 가해자는 술자리에서 사소한 실랑이가 생겼는데 가해자의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남편을 가해자 자신의 차량에 옮겼으며 이 상황을 목격한 식당 주인이 이상함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적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가해자는 남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며 경찰에 돌려보냈고 피해자의 아내도 남편이 잠든 줄 알았지만 사고 장소에서 집까지 오는 동안 눈물을 흘리고 코피를 흘리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여 119에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응급실에서 검사를 한 결과 남편은 뇌경막하 출혈이었고 현재 수술 후 IQ 55 정도의 수준으로 직장까지 잃게 돼 피해자 집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와 병원비조차 받지 못했고 심지어 가해자는 공탁금 1,000만 원을 걸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이것도 억울하다며 가해자가 항소를 한 상황이라며 곧 열릴 2심 재판에서 가해자를 엄벌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30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약 18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2월 15일까지 성금과 성품을 모금하는데요. 성금은 강북구 전용 계좌에 입금하거나 QR코드를 이용하면 되고 성품은 구청 복지정책과나 종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강북구가 2021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서울사회 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내년 2월 15일까지 진행합니다. 주민 여러분이 기증한 성금과 성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주민 등 강북구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됩니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성금은 강북구 전용 계좌에 입금한 뒤 지정 기탁서와 입금증을 접수하면 되고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모바일을 통한 기부도 가능합니다. 쌀이나 김치 등 생필품을 포함한 성품 접수는 구청 복지정책과나 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희망온돌 사업 참여자에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강북구는 지난해 주민들의 크고 작은 정성이 모여 모금액 11억 1천여만 원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며 올해 겨울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춥고 힘든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많은 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미취학 영유아의 교육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포구는 안전하게 언제 어디서나 자녀와 책놀이를 할 수 있도록 음악이 있는 북스타트 스토리타임을 내년 1월까지 운영합니다. 마포구는 양질의 북스타트 그림책과 음악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인 음악이 있는 북스타트 스토리타임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내년 1월 31일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2020 마포구 서울형 북스타트의 연계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면 수업을 받지 못하는 미취학 영유아와 그 가족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 편당 20분의 길이로 제작된 총 5편의 동영상은 그림책에서 느껴지는 리듬감, 색, 멜로디와 같은 요소들에서 영감을 받아 음악을 선별하고 음악적 개념을 함께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그림책에 푹 빠져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통해 아이들은 더욱 입체적으로 책에 다가가고 오랫동안 기억하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음악이 있는 북스타트 스토리타임은 마포중앙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도서관 담당자로부터 네이버 밴드 초대장을 받은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우울감과 급격한 체력 부족으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을 텐데요. 국민들의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자발적인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마포구가 건강업,
코로나19 아웃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마포구 아현 건강증진센터에서는 11월부터 건강업 코로나19 아웃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활동의 제한으로 급격히 활동량, 운동량이 부족해진 구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 참여형 비대면 실시간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아현 건강증진센터에서 성황리에 진행했던 맨손 근력 운동을 홈트레이닝 형식의 실시간 방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맨손 근력 운동은 월 수요일 13시 30분 1시간씩 진행하며 신청은 네이버 밴드 아현 건강증진센터 검색 후 가입 신청하면 운영자가 수락하는 방식입니다. 가입 신청과 운동 프로그램 문의는 아현 건강증진센터로 할 수 있습니다. 문인화, 그림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순수한 문인이 그린 그림을 일컫는 말인데요. 올해로 20년째 문인화가의 길을 걷고 있는 사공홍주의 제자들이 모여 남산 갤러리에서 문인화 작품전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5일부터 남산도서관 내 남산갤러리에서 사공홍주를 비롯한 문인화가들이 일주일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현동 사공홍주 작가의 제자들인 인사동 현경제 회원들의 작품전이며 호방하면서 선비의 기상이 담겨있는 다양한 문인화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2013년도에 서울의 서울시립미술관 첫 강의를 왔습니다. 그때 만난 인연을 해서 지금까지 인사동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했습니다. 그 수업 과정에서 그동안 공부한 것이 벌써 아마 7년 정도 됐는데 회원들이 이제 모여서 작년에 첫 전시회를 한번 하자. 그래서 회원전을 갖게 되었어요. 사공홍주 작가는 그간 본인이 계승한 전통 문인화를 자신의 예술세계 구현뿐만 아니라 빛나는 전통을 후세에게 전승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쉼없이 후학을 양성해온 바 있습니다. 그래도 영남 문인화에 대한 많이 알림을 했지 않겠나. 그리고 거의 한 7년 정도 되었으니까 이제는 한편으로 또 그만둘 때도 안 됐겠나. 이런 뜻에서 이번 전시가 처음 우리 회원전이지만은 한편으로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제는 서울에 그만둬도 될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첫 전시에 우리 중천근계를 작품으로 냈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주역의 첫 번째 계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지침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상을 작품으로 출품했던 겁니다. 올해로 20년째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공홍주 작가는 그림이 기교나 기법에만 그치지 않고 작가 자신의 철학을 담아야 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저희 그 사공홍주 선생님 문화에서 공부하는 9분의 선생님들의 그룹전이에요, 이번에. 이 문인화라는 게 사회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 어떤 뜻을 작가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걸 실상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인화라는 작품은. 그래서 아마 보시면은 느끼시겠지만 제 내면을 표현했다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행하는 자세로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저의 내면의 표현이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는 비움을 통한 체험이라는 제 명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 또한 아마 그렇게 돼갈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많은 걸 담아져 가는 과정인데 아마 더 비워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전시는 11명의 작가들이 각자의 이야기들을 화폭에 담아내 문인화 총 30여 점이 전시됐으며 방문객들에 대한 도슨트도 상시로 진행됐습니다. 그 문인화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간혹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문인화는 사실 어떤 형식이나 기교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을 표출한다고 스님께 계속 배우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림에 보면은 전체를 다 둘러보시면 그림 공간에 여백이 많아요. 보통은 바탕 화면이 있고 또 그에 대한 어떤 세세한 설명이 있을 법한데 문인화는 다소 밋밋하다라는 표현이 맞는데 근데 보통 그림도 있고 이제 글씨도 있는데 글씨 자체에도 사실 사람마다
뭐 글씨체가 다 틀리죠. 그 저희 그 배우는 서체도 여러 체가 있는데 똑같은 체를 받아도 다 틀려요. 그거 역시도 마음의 표출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좋은 글을 쓸 때나 그림을 그릴 때 약간 기도의 마음이 생긴다는 점에서 굉장히 흡족한 취미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도 같은 경우는 저희 아들이 이제 하나인데 결혼을 했는데 약간 다산의 의미, 또 싱싱함 이런 거를 표현해서 하나 그려주고 싶어서 포도를 그려봤습니다. 저 역시도 빈 공간이 많은데 항상 그림 그릴 때 이 채우고 싶은 욕구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적절히 절제를 하고 여백을 남겼을 때 그게 가장 최선이다라고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니까 포도알 더 그리고 싶고 잎 더 그리고 싶어도 여기까지 스탑할 수 있는 절제를 배우는 의미에서 또 저에게 새로운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림을 직업으로 하지 않은 문인이 그린 그림이라는 뜻의 문인화는 국화와 대나무 등 전통적인 소재들 속에 작가 개개인의 미감과 화풍을 반영했습니다. 제 작품은요, 목련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앙주기입니다. 그 대나무인데 보통 이렇게 풍죽이나 그런 대나무의 작품과는 달리 이 신사임당이 주로 그렸다는 그런 계통의 대나무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은 앙증스럽고 또 여성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대나무의 기상을 잃지 않는, 그리고 또 색깔을 조금 입혔습니다. 청색을 입혀서 약간 청죽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나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대나무 선으로 뭔가 그 내면 속에 있는 마음을 좀 드러내는 그런 작품으로도 연결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넘치지 않는 체험, 또 여백의 미를 강조하는 사공홍주 작가의 말대로 현경제 회원들은 나름의 비움을 실천하며 문인화를 그립니다. 문인화는 작가의 내면적 정신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전통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다라는 사공홍주 작가의 말처럼 다양한 전통적인 소재들을 자신만의 화풍으로 풀어낸 작가들은 작품 안에 담긴 각자의 스토리를 열심히 설명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각 지역에서도 김장 나눔이 한창인데요. 의왕시에서는 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을 위해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2020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는 11월 16일을 시작으로 25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올해 김장 나눔 행사는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의왕시 새마을회와 각 동별 자원봉사자가 함께 참여했는데요. 또한 현대로템과 롯데케미칼, 경기중앙교회, 농협중앙회 의왕시 지부, NH농협 IT사랑봉사단, 이마트 의왕점, 봉덕칼국수, 어린이집 연합회 가정분과가 이번 김장 행사 후원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김장 나눔 행사는 의왕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이 김장을 직접 담궈서 드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약 한 26톤을 담그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천사나눔 기금 모금한 것, 또 내지는 우리 기업에서 또 종교기관에서 후원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런 예산으로 오늘 김장 나눔 행사를 하고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원봉사자 300여 명의 따뜻한 온정으로 버무려진 26톤의 김장김치는 관내 저소득층과 장애인, 독거 어르신 등 2천여 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17일 임동 광주천 두물머리에서 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 환경정비공사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업은 2022년까지 총 380억 원을 투입해 광주천을 문화와 관광이 함께하는 시민을 위한 수변 공간으로 만들고자 추진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1단계 사업을 통해 1급수 수준인 제4수원지 원수 16,000톤과 광주천 주변 대형 건물 지하수 1,350톤을 매일 신규로 공급합니다. 또한 관로 및 하루 10만 톤 규모의 하천 유지용수 여과시설을 설치해 광주천 수질을 2급수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수질을 개선한 후에는 강주천을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문화와 관광을 접목할 수 있는 친수 공간을 조성해서 광주 시민들이 즐겨 이용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광주시는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공사가 마무리되면 광주천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생태문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릉시가 산불 예방을 위해 임해 자연휴양림에 산불 소화시설인 수막수관 설비타워를 설치했습니다. 강릉시는 산불 발생 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고 투숙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60톤 규모의 지상저수조와 엔진 펌프, 5개 관로, 원격 제어 시스템을 갖춘 수막수관 설비타워를 임해 자연휴양림에 설치했습니다. 수막수관 설비타워는 긴 첨탑 위에 위치한 소화전이 물을 분사하는 방식으로 임해 자연휴양림 내 모든 시설물이 반경에 들어와 산불이나 화재 발생 시 초동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살수 반경은 40m, 살수 시간은 30분으로 소방차 출동 시간 동안 산림자원과 휴양림 이용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평창군은 지난 16일 평창군 관광 콘텐츠 개발 마스터플랜 연구 결과의 최종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맞춤형 관광 마스터플랜은 빅데이터 통계 자료와 교차 분석을 통해 여행 소비 트렌드를 파악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관광 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립됐습니다. 특히 이번 마스터플랜은 빅데이터 통계 자료와 교차 분석을 통해 실제 평창 방문객의 의견을 통찰력 있게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평창군은 마스터플랜을 반영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생, 안전관리, 서비스 질 향상, 평창 힐링 관광상품 신규 개발 등을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감염이 다시 속출하는 가운데 횡성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속출하는 가운데 철저한 방역과 군민의 적극적인 방역 수칙 협조에도 불구 지난 19일 횡성에서 4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횡성군에서는 3월 31일 해외 입국자 확진을 시작으로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모두 관외 거주자였습니다. 지역 감염으로는 최초인 이번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한 요양시설 전수 검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시설은 방역소독을 완료하였으며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는 시설 운영이 중단됩니다. 횡성군은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으로 횡성 군민에게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및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가 하나의 광역생활경제권인 이른바 충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들은 행정수도 완성과 광역교통망 구축 등에 힘을 합칠 계획입니다. 충북과 세종, 대전, 충남의 인구는 500만 명. 충청북도를 비롯한 4개 시도는 인구 500만 명의 경제 공동체인 충청권 메가시티를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논의는 전국적으로 초강력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충청권도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했고 지난 20일 합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광역화로 증폭되는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가 강조됐습니다. 우선 합의문에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추진을 담았습니다. 광역생활경제권을 추진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충청 내륙권 도시여행 광역관광 개발사업 공동건의와 충청권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충청권 광역철도망과 충청산업문화철도 조성 사업 추진에 4개 시도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보령시가 지난 2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와 자연학습 식물원 준공식을 마치며 녹색 힐링 첨단타운 조성에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는 농업인에게 가공 설비를 활용한 제품 생산 및 판매 등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됐습니다.
시는 내년 2월까지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과실칩 및 포도주스, 벌꿀 스틱 등 농특산물 가공 제품을 생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인공폭포 등 조경시설과 133종의 식물로 시민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할 자연학습 식물원도 이날 함께 준공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내년 초 개원을 목표로 식물 등을 보완할 계획이며 개원 이후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시민을 위한 원예 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세계문화유산 통도사와 함께하는 2020 양산 국화전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양산 국화전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노란 국화들로 장식한 환영문과 더불어 절묘하게 어울리는 저 멀리 영축산과 가을 하늘이 어서오라 맞이합니다. 다양한 국화 작품들과 김길만 작가의 모래조각, 반려식물과 공기정화식물 전시관, 포토존 등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이번 양산 국화 전시는 전시품들이 양산 시민들이 직접 재배한 작품들이라는 점,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하북농협이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들을 판매했다는 점 등이 의미를 더했다는 평입니다. 낮에는 국화들의 모습 그대로, 야간에는 오색찬란한 불빛으로 보는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양산 시립합창단과 양산 윈드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연주회도 주말 동안 이어져 주말 이곳을 찾은 이들에게 듣는 즐거움도 더했습니다. 발열 체크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등 방역을 철저히 한 가운데 예년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지만 하루하루 더욱 풍성하게 피어나는 국화꽃들 속에 가을도 무르익어 코로나로 지친 관람객들에게 23일 동안 국화 향기 가득한 가을 정취를 선물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미래 기술 발전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 미래 기술의 핵심은 바로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데이터를 해석하고 처리하는, 즉 우리의 뇌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포항시는 첨단기술 사업화 센터를 거점으로 4세대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지난 20일 첨단기술 사업화 센터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준공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센터 내 입주 기업 등이 참석했습니다. 포항시와 경상북도,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전력 반도체, 스마트 센서 분야 첨단 기업의 전주기 기술 개발 및 양산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2017년부터 첨단기술 사업화 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첨단기술 사업화 센터는 차세대 반도체 소자 개발 지원 역할을 하게 될 클래스 100 수준의 클린룸과 기반 유틸리티를 갖추고 있어 대규모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한계를 보완해줄 거점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센터에는 막스 플랑크 한국, 포스텍 연구소 등의 우수 연구기관과 유망 반도체 기업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첨단기술 사업화 센터가 강소연구개발특구 및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벤처밸리 조성 등의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며 첨단 산업 분야 기업 유치 및 육성,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도 꾸준히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수산 경영에 어려움에 처한 수산업 경영인들을 위해 수산물 팔아주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국수산업경영인 여수시 연합회와 서남해수어류 양식수협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조발대교 쉼터 주차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수산물 팔아주기 행사는 지난 봄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차 안에서 직접 주문하고 구매할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구매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판매한 품목으로는 전복과 모둠회, 반건조 어류로 어류 양식어가와 소비자 직거래 판매 행사로 이루어져 시중 판매 가격보다 30%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전북 무주군이 식품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무주군 먹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황인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무주군이 식품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무주군 먹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향토 음식을 매개로 한 먹거리 발굴로 무주군의 음식이 국민의 여행 목적지가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참가한 전문가들은 새로운 컨셉과 브랜드 개발로
무주다운 관광 음식을 승부해야 국민들이 찾게 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진단했습니다. 무주군 관계자는 전문가 토론회를 토대로 무주의 특색에 맞는 음식을 발굴하고 관광자원화를 통해 무주에 오면 무주다운 음식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무주군은 그동안 토론회 과정에서 도출됐던 의견을 모아 무주 관광 음식을 개발하기 위한 내년 예산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혜였습니다. 전주에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 이주 여성들을 위해 전문 상담소가 문을 열었는데요. 황인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 이주 여성들을 돕는 전문 상담소가 전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주시는 올해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0 폭력 피해 이주 여성 지원을 위한 이주 여성 상담소 설치 공모 사업에 선정 완산구 8달로 237번지에 상담소를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부부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 여성들과 자녀들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 통번역 서비스, 의료 법률 체류 지원, 보호시설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북 이주 여성 상담소가 힘들고 지친 이주 여성들에게 밝은 미소를 되찾게 하고 무지갯빛 희망의 길로 이끌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모다 아울렛으로 대중에게 친숙한 글로벌 종합 패션 기업 코엘 패션 주식회사가 전북 완주군에 1,5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황인화 기자입니다. 모다 아울렛으로 대중에게 친숙한 글로벌 종합 패션 기업 코엘 패션 주식회사가 전북 완주군에 1,5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코엘 패션은 이번 투자 협약으로 완주 테크노밸리 제2 일반산업단지 물류용지에 1,500억 원을 투자해 3만 평 규모의 물류시설을 구축하게 됩니다. 한편 완주 테크노밸리 제2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서게 된 물류시설은 설계 등 사전 절차 추진 후 2022년 착공할 계획이며 제품의 배송과 재포장 작업 등 유통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전망입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코엘 패션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전정기지를 완주군으로 정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다라며 코엘 패션의 투자 결정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네, 진안군이 경관 녹지 사업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이용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난방용 땔감을 지원하는 사랑의 땔감 나누기를 개최했는데요. 황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북 진안군이 쑥갓구기와 산림패드롤 등 경관 녹지 사업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활용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난방용 땔감을 지원하는 사랑의 땔감 나누기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동절기를 맞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게 난방용 땔감을 지원하는 행사로 난방비 절감은 물론 소외계층이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은 본 행사를 통해 쑥갓구기 및 산림패드롤 서비스 사업으로 발생한 산림 부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산불 및 집중호우 등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화석연료 대체 효과 및 소외계층 난방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춘성 군수는 버려지는 잡목들이 훈훈한 사랑의 땔감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도 겨울철 난방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본행사를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네, 다음은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22일 여주시 점동면 덕평리에 있는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공장 지붕에서 연기와 불꽃이 새어나와 불길이 치솟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2일 오전 12시 58분경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덕평리에 위치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보안업체 직원으로 공장 내부에 설치된 감지기가 작동돼 공장으로 와보니 공장 주변에서 타는 냄새가 나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공장 지붕에서 연기와 불꽃이 새어나와 40mm 수관 3벌을 전개해 화재 진압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소방당국은 화재가 발생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3일 시흥 소방서에서 바다로 사람이 떨어진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군자대교 교량 아래 10m 부근에서 추락한 사람을 발견해 구조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3일 오후 2시 24분쯤 경기도 시흥시 월곶해안로 군자대교 인근 교량에서 바다로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시흥소방서는 장비 4대와 13명의 소방대원들을 출동시켜 오후 3시경 구조 대상자의 신발을 발견했고 3시 3분경 다리 아래 10m 부근에 물속에 있는 구조 대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구조대는 다리 위에서 각종 구조 장비를 설치하고 소방대원이 직접 10m 교량 아래로 내려가 추락자를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오후 3시 11분경 구조된 구조자는 저체온증 이외에는 큰 부상이 없어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함께 출동한 경찰은 추락한 사고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고자가 회복되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27일 옥천면에 가죽 제품이 적재돼 있던 창고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요. 건물 바로 근처에 LP탱크가 있어 폭발 및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자체 대피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2시 39분경 경기도 옥천면 옥천리의 1층 창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건물에는 가죽 제품들이 적재돼 있었으며 자체 진화를 시도했으나 옆 건물로 연소가 확대돼 창고 건물 내 인명은 모두 대피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건물 바로 근처에 LP탱크로 인해 폭발 및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어 LP탱크로 연소되지 않도록 화재 진압을 실시했습니다. 굴삭기 등 장비 22대와 소방인력 49명을 동원해 오후 5시 11분쯤 화재를 진압했으며 현장 감시를 위한 대기 인원을 제외하고 철수했습니다. 한편 소방당국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이죠. 디에고 마라도나가 현지 시각 25일 향년 60세의 나이로 별세했는데요. 이에 전 세계가 애도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월드컵 전체를 혼자서 좌지우지했던 그는 왼발 하나로서 세계를 정복하며 또 빈민가에서 세계 최정상에 오른 모습으로 세계인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별이 졌지만 그 별은 우리 마음속에 남을 겁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